오늘은 제가 겪은 마음의 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73 박정수라고 합니다. 작년 봄이었어요. 아내가 먼저 간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천장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질 수가 없더군요. 마치 콘크리트가 가슴을 누르는 것 같았어요. 밥맛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밥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들더라고요. 며느리가 반찬 가져다 줘도 냉장고에 그대로 두고 일주일이 지나 상해서 버리기를 반복했어요. 제일 이상했던 건 시계였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동시에 1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지더군요.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면 다시 잠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일어나서 뭘 할 기운도 없고요. 등산 모임도 안 나갔습니다. 40년 직장 동료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이는 건데 핑계를 대고 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릎이 아프다고 했고 그 다음엔 감기라고 했고 나중엔 연락도 안 받았습니다. 손자가 와도 반갑지 않더라고요. 예전엔 그렇게 이뻐했는데 아이가 할아버지 하고 매달려도 그저 피곤하기만 했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하고 말이죠. 아프긴 한데 어디가 아픈지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 거울을 봤는데 내가 아니래더군요. 눈에 생기가 없고 머리는 한 달째 안 깎아서 부스스하고 수염도 덥수룩했어요. 그런데 그걸 고칠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뭐하러, 누구 보려고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텔레비전도 안 켜고 어둠 속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조여오고 손발이 차가워지더니 이러다 죽는 건가 싶었습니다. 119를 부르려다가 그냥 참았어요. 다음날 아침 며느리가 왔다가 깜짝 놀라더군요. 아버님 얼굴이 왜 이러세요?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억지로 끌려간 동네 내과에서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르신 우울증 같은데 정신건강의학과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고 말이죠. 정신과라니 내가 미친 사람도 아니고. 처음엔 발끈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차분히 설명하더군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 같은 거예요.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치료받으면 좋아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배우자 사별 후에 많이 오세요 하고 말이죠. 아들 부부가 설득해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갔습니다. 젊은 여자 의사였는데 1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더군요. 아내 이야기, 은퇴 후 이야기, 요즘 기분 이야기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은 주요 우울장애라는 병이 있으신 것 같아요.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같이 하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하고요. 약을 처방받았는데 처음엔 부작용이 있었어요. 입이 마르고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의사가 그러더군요. 2주 정도 지나면 적응되실 거예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하고 말이죠. 정말 신기하게도 2주쯤 지나니까 부작용이 줄어들더라고요. 3주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커튼을 열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햇빛이 그렇게 싫었는데 조금씩 햇빛이 그리워졌어요. 밥도 한 숟가락, 2숟가락 늘어갔고요. 상담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더라고요. 하루에 한 가지씩 좋았던 일을 적어보세요 하고 말이죠. 처음엔 뭘 적나 했는데 아주 작은 것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오늘은 참새 소리를 들었다. 오늘은 된장찌개가 짜지 않았다. 오늘은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이 인사했다. 이런 것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약 먹은 지 2달째 등산 모임 친구가 전화했어요. 정수야, 우리가 네 집 앞으로 갈 테니까 얼굴만 보자 하더군요. 3명이 왔는데 아무 말 없이 막걸리 한 병 놓고 가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제가 우울증인 걸 며느리가 알렸다고 하더군요. 주치의가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세로토닌 분비에 도움이 돼요.
하루 30분만 걸어보세요 하고 말이죠. 처음엔 아파트 한 바퀴도 힘들었는데 조금씩 늘려서 지금은 동네 공원까지 갔다 옵니다. 복지관에서 우울증 자조 모임이 있다고 해서 나가봤어요.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한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남편 보내고 3년 동안 죽고 싶었어요. 근데 약 먹고 상담받고 이렇게 모임 나오니까 살만해요. 우울증은 부끄러운 병이 아니에요 하고 말이죠. 넘어지는 날도 있었어요. 지난달에 아내 기일이었는데 다시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약을 안 먹고 싶었고 아무도 만나기 싫었어요. 그때 주치의가 그러더군요. 어르신, 우울증 치료는 계단 오르기예요. 한 계단 올라갔다가 반 계단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고요. 제일 힘이 됐던 건 손자였어요. 9살 녀석이 그림을 그려왔더라고요. 할아버지랑 자기가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사랑해요 하고 말이죠. 그 그림 보고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지금도 약을 먹고 있어요. 의사가 그러더군요. 최소 1년은 꾸준히 드셔야 해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요 하고 말이죠. 상담도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있고요. 완치됐다고 할 순 없어요. 아직도 우울한 날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것도 병이구나. 치료받으면 나아지는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고 말이죠. 요즘은 복지관 우울증 모임에서 신입 회원들 만나면 제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지실 거예요. 저도 바닥까지 갔다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고 말이죠. 우울증 약에 대한 편견도 있더라고요. 중독된다. 평생 먹어야 한다. 바보가 된다. 다 아니에요. 혈압약 먹듯이 필요한 기간 동안 먹으면 됩니다. 제 주치의가 그러더군요.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맞는 거랑 같아요. 부족한 걸 보충하는 거예요 하고요. 가족들의 이해도 중요해요. 아들이 처음엔 의지력으로 극복하라고 했는데 병원에서 가족 교육받고 나서 달라지더군요. 아버지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더라고요. 어르신들 혹시 요즘 마음이 너무 무거우신가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으신가요?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시시해졌나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우울증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뇌의 화학물질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병이에요. 감기 걸리면 병원 가듯이 우울증도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나이 들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특히 배우자 잃고 은퇴하고 건강 잃으면서 많이들 겪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정신건강의학과 간다고 미친 사람 아니에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더라고요. 마음 건강도 몸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아직 투병 중이에요. 하지만 희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완벽하게 행복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살만하다 싶으면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늦은 나이라도 치료받을 수 있어요. 좋아질 수 있어요. 저처럼 바닥까지 갔던 사람도 이렇게 일어섰으니까요.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걸어가면 언젠가는 터널 끝에 빛이 보일 거예요. 오늘도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내일도 함께 살아요.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